goes Leclerc, has that inside line. Through goes Hamilton. Unbelievable stuff. 자, 첫 번째 팀으로는 자 레드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자 레드불 현재 지금 드라이버 챔피언십 포인트에서는 베르스타펜을 7위로 올려놓은과 동시에 본인들은 현재 이 4강 팀의 마지막인 4위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모습 사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그런 절차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가 이제 레드불이 네. 이 혼다와의 엔진 파트너십을 벌이고 자체적인 파워트레인을 개발하는 첫 해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레드불 자체는 우리가 강팀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알던 레드불과 올해 레드불이 과연 얼마나 연속성이 있는가 요거는 약간 다른 문제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기대치를 레드불이니까 조금 높게 줬지 거의 아우디 뭐 요 정도로 줬어도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시즌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인력 변화도 극심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유이가 이 에스턴 마틴으로 떠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 팀 프린시펄이었던 크리스턴 호너가 작년 시즌 이렇게 팀을 떠나면서 신임 팀 프린시펄인 로랑 매키스의 첫 풀 시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고, 게다가 네. 베르스타펜을 발굴해낸 이 레드불 유스의 수장 헬무트 마르코까지 이렇게 조직을 떠나면서 이 엔진 프로젝트에서도 그렇고 인력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올해 레드불은 약간 레드불 버전 2 이전까지의 레드불과는 완전 단절된 조직이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인력 부분에서도 많이 바뀌고 시스템도 엄청 갈아졌죠. 그쵸,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드라이버는 베르스타펜 플러스 하자르 선수입니다. 게다가 이 하자르 선수에 대한 불안도 시즌 전에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네. 작년에 리암 로슨 선수가 2경기 만에 레드불 시트를 잃어버리고 그 항상 이 정말 F1 전체 팬들과 그리고 이 레드불 팬분들이 원하던 그 츠노다 유키의 레드불 승격이 드디어 이뤄진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츠노다 선수가 정말 사실상의 거의 풀 시즌에 가까운 그런 시즌을 치르는 동안 네. 우리가 사실 츠노다 유키에게 또 게다가 레드불의 세컨드 드라이버에게 기대했던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레드불의 세컨드 드라이버 자리는 지난 7년간 6명이 이렇게 지나간 그런 자리인데 아무도 지금까지 사실 그 사이에 이 세르기오 페레즈 선수 제외하고는 좀 그렇게 만족스러운 선수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과연 2년 차인 하자르에게 물려주는 게 맞는 것이냐. 물론 사실 하자르가 아니면은 네. 뭐 딱히 선택지가 없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 뭐 새로운 드라이버를 사오지 않는 이상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하자르 선수가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시선이 좀 공존하고 있었던 그런 때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레드불은 개막부터 어려웠습니다. 자, 호주에서는 하자르가 엔진 관련 문제로 개막 전부터 리타이어를 했고 중국에서는 베르스타펜 선수 역시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표현을 하기를 차가 몰기 극도로 힘들다. 매 랩이 정말 스트러글,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게다가 스타트에서도 안티스톨이 걸리는 문제 그리고 또 타이어 그리닝의 문제 뭐 등등 해서 사실상 뭐 원래도 베르스타펜 선수가 차에 대해 칭찬을 잘하는 선수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특히나 올해는 더 심했죠. 왜냐면 규정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네. 뭐 차도 그거에 좀 맞춰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자, 그래서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뭐랄까요? 가장 큰 지금 현재 RB22의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네. 이 로랑 마케스가 얘기를 하기를 차가 너무 민감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또 작년에부터 나오던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바람이나 또는 이 잔해, 데브리로 인한 미세한 에어로 손상 같은 작은 변수가 차의 거동을 크게 바꿔버린다라는 거고 쉽게 말해서는 결국 차의 안전성이 모자라다. 안정성.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서 몰아야 되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겠고 네. 하자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4강팀의 8명 드라이버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레드불의 굉장히 큰 시즌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마카레나 윙이었습니다. 마카레나 윙요. 네, 레드불이 마이애미부터 도입한 이 공격적인 액티브 리어윙, 이 180도 돌아가는 네. 이 180도 돌아가는 리어윙이 코너 진입 전에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서 오스트리아 퀄리파잉 그리고 실버스톤 레이스에서 베르스타펜을 2번 스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베르스타펜 선수가 지금 우리의 리어윙이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몰기 힘들다가 아니라 이 선수로서 이 사람으로서 위험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정말 몰기 싫다, 몰기 힘들다 거의 이 정도의 약간 공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었고 네. 그래서 레드불이 스파프랑코샹에 가서는 이 마카레나 윙을 떼고 그리고 또다시 그 다음 레이스인 헝가리에서는 이것을 보완해서 다시 붙이는 등 이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트라이를 해보고 있었죠. 자, 그래도 흥미로운 사실은 그래도 시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레드불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베르스타펜이 근소한 2위, 게다가 네. 벨기에와 헝가리에서 연속 포디움, 특히나 헝가리에서는 레드불이 전 팀 중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을 했습니다. 네. 이때 당시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2위를 해내고 하자르 선수가 6위를 해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반기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 레드불은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전반기를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현재까지 우승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베르스타펜 선수가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우승이 없다. 맞습니다. 상황팀 중 유일하게 우승이 없는 그런 시즌이고, 네. 글쎄요. 사실 그러니까 워낙에 메르세데스가 이제 독식하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베르스타펜 선수에게 전반기를 한 단어로 요약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야기를 하기를 터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빡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터프. 그리고 팀 프린시펄인 로랑 메키에스도 이야기를 하기를 헝가리 그랑프리 이후에 우리는 베르스타펜과 그리고 아이작 하자르에게 밀어붙일 수 있는 차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정을 하네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선수들의 기량은 어느 정도 여력이 남아있는데 정말 차가 그거를 좀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결국 현재 레드불의 부진은 베르스타펜 선수의 폼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적응을 못해서라기보다는 네. 말 그대로 현재 차량 자체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네. 레드불이 자체 파워트레인으로 첫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단 말이지. 게다가 모나코 이후에 발표된 아두오 결과에서 오히려 레드불 엔진은 현재 지금 그리드에 있는 엔진들 중 가장 베스트 엔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글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자체 파워트레인으로 첫 해를 시작하는 컨스트럭터에게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하필 또 레드불이고 베르스타펜이다 보니까 역시나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체 파워트레인을 들고 온 첫 해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막 이렇게 압도적인 우승 시즌을 보낼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물론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과연 부진할까? 베르스타펜이라는 이 이름값에 대한 하방이 이 정도로 클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준씨, 작년에도 베르스타펜 선수가 전반기 때 조금 부진하다가 후반기 때 또 치고 올라준 때가 비슷한 때 아닌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어쩌면 또 이제 후반기에 작년과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 봐서는 레드불의 시즌은 사실 요 정도가 거의 상한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제 현재 이 로랑 메키스가 이미 밝히기를 네. 우리는 현재 차량과 그리고 미래 차량의 개발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2026년 차량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격적인 업그레이드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베르스타펜이니까 우승해주고 하면 멋지겠지. 근데 레드불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올해는 우리가 파워트레인 1년차였어. 네. 애초에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즌이 아니었고, 사실 그렇게 되면 조직 내부적으로는 올해 시즌에 뭔가를 더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같은 자원들을 미래로 돌려서 조금 더 우리가 파워트레인에 대한 데이터를 쌓았을 때 2년차, 3년차 시즌을 정말 달려볼 수 있는 그런 때를 좀 맞이하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결국 레드불은 올해를 뭔가 우승 시즌으로 이끌 만한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레드불이 작년과 같은 그런 후반기에 좀 정말 돌풍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성과라고 한다면 세컨드 드라이버로서의 역할을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그래도 오랜만에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딱 레드불이 원하던 베르스타펜이 포디움권, 우승권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면 세컨드 드라이버가 5, 6, 7위 정도 이렇게 해주는 그 정도의 모습에 근접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정말 이상적인 옛날에 그 체코 페레즈 선수가 막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우승을 하면 본인은 2등을 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모습에는 당연히 이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네. 2년차 시즌에 그것도 베르스타펜 옆에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열심히 따라주고 있죠. 그쵸,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레드불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레드불은 차량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큰 이야기는 네. 이 드라이버 이슈입니다. 어떤 이슈요? 바로 베르스타펜 선수의 이슈입니다. 자, 베르스타펜의 계약은 2028년까지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계약에는 성능 연동 탈출 조항이 있는데, 바로 네. 이 발동 조건이 뭐냐, 이 베르스타펜 선수가 언제 팀을 요 계약을 파기하고 떠날 수 있냐, 서머 브레이크 시점에 드라이버 챔피언십 상위 2위 안에 들지 못하는 경우 요것을 발동시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자, 근데 지금 현재 베르스타펜 선수가 드라이버 챔피언십 7위잖아요. 네.
2위 해밀턴이 154포인트고 지금 현재 본인이 91포인트니까 63점 차로 정말 많이 벌어져 있고 네.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정말 지금 당장 마음을 먹는다면은 레드불을 떠날 수 있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아, 그 파기 조항은 오피셜인가요? 아, 오피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조항 같은 거를 레드불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해외 외신들에서 많이 보도를 했었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레드불 측에서 오히려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탈출 조항 이런 거 없다가 아니라 네. 항상 이야기를 하기를 탈출 조항이 있지만 베르스타펜은 이것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레드불과 있고 뭐 그의 미래는 레드불과 있고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탈출 조항이 있다라는 거 이미 오케이 이거는 확정. 그리고 탈출 조항을 지금 발동 가능한가 이것도 지금 제 생각에는 이미 확정. 네. 입니다. 베르스타펜 선수가 언제든 지금 마음을 먹는다면은 레드불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거의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베르스타펜 선수의 다음 행선지로 지금까지 점쳐왔던 곳은 메르세데스였습니다. 메르세데스의 토토 볼프 감독이 이 베르스타펜 선수의 정말 뭐랄까요? 정말 막스맘이다. 정말 좋아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하지만 지금은 그 문이 닫혔습니다. 내부에 있는 드라이버들이 너무 견고해서일까요? 맞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게 바로 안토넬리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토넬리가 지금 베르스타펜의 후계자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팀에서 압도적인 드라이버. 그러니까 안토넬리가 이 미니맥스라는 위상에 걸맞는 활약을 하고 있는 지금 메르세데스가 일반 베르스타펜을 영입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미니 베르스타펜, 넥스트 베르스타펜이 있는데 왜 올드 베르스타펜이 필요한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와, 차갑네요. 게다가 안토넬리 역시 토토 볼프 감독이 정말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드라이버이고요. 네. 만약에 베르스타펜 선수 옆에 이 안토넬리 선수를 안 치는 경우 이 안토넬리 선수의 성장에 과연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이것도 살짝 회의적인 부분이죠. 윗물에서 좀 배울 게 있을까? 그쵸? 게다가 사실 베르스타펜 선수가 레드불을 탈출하려고 했던 게 결국에는 이 성능 또한 이 성적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이 하위권 팀으로 갈 리는 없고 그럼 남은 게 이제 맥라렌 아니면 페라리. 근데 페라리도 지금 굉장히 견고하죠. 해밀턴 선수가 올해 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거의 비슷한 이유로 그러니까 약간 부지단 드라이버가 좀 올라와 주면서 자리가 좀 사라진 그런 느낌이고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맥라렌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베르스타펜 선수의 레이스 엔지니어인 잠피에로 람비아스의 맥라렌 이적입니다. 베르스타펜 선수랑 좀 친한 분이라고 하셨나요? 그냥 좀 친한 정도가 아니라 2016년부터 10년간 베르스타펜 선수의 이 레드불 커리어를 함께한 F1 역사상 가장 유명한 드라이버 엔지니어 조합. 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내년부터 맥라렌으로 이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모든 시선이 지금 베르스타펜이 맥라렌으로 가겠구나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마저도 지금은 상당히 김이 빠진 분위기입니다. 이 맥라렌 측도 아닌 베르스타펜의 매니저 이 레이몬드 페어밀런 이 분이 우리는 지금 그 탈출 조항을 발동할 수 있지만 조항이 존재한다는 게 우리가 그것을 발동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제3자나 아니면 맥라렌 측에서 베르스타펜 안 올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근데 베르스타펜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 했겠지. 근데 베르스타펜의 매니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네. 적어도 베르스타펜이 현재 지금 좀 급하게 레드불을 떠난 마음이 없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시켜준 거고 게다가 한 가지 더 베르스타펜은 F1이 아닌 선택지도 있다. 아싸리 그냥. 그죠. 내구레이스에 대한 열정이 어떤 협상에서든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점이 그를 레드불에 좀 붙잡아 두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미 레드불에서는 베르스타펜 선수가 약간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상태예요. 지금 베르스타펜이 네. 레드불 소속으로 있으면서 내가 쉬는 기간에 내구레이스 뛰고 올게 라고 해서 레드불이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좀 그거가 허용된 분위기가 됐어. 저번에도 몇 항 뛰고 왔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맥라렌으로 이적을 해. 그러면 맥라렌 입장에서는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가 막 이제 팀에 들어온 그런 상태이고 네. 여전히 팀 내에서 입지를 조금 다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게다가 베르스타펜 선수가 안 그래도 굉장히 비싼 선수인데 내구레이스 갔다가 다쳐서 오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면 맥라렌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허용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네. 약간 베르스타펜 선수가 내구레이스 이런 거 취미를 즐기는 데 있어서 좀 딴지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야. 네, 그렇죠. 맥라렌이라면. 그죠? 그러면 베르스타펜 선수는 사실 글쎄요 이미 챔피언 다 해봤고 이미 돈 많이 벌었고 이러면은 그냥 레드불에서 레전드 취급받으면서 네.
레그레이스 뛰면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약간 행복 레이싱 요렇게 있어도 나쁘지 않은 삶일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또 외신들의 분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내부레이스라는 뭔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던 거를 레드불 입장에서는 좀 카드로 쓸 수 있게 됐네요. 그쵸. 우리랑 같이 있으면 너 레그레이스 하는 거 막지 않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또 약간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지로는 아예 그냥 F1을 은퇴를 해버린 다음에 레그레이스 드라이버로서 데뷔하는 것도 사실 또 일리가 있겠죠.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2027년부터 포드가 이제 하이퍼카 시리즈에 진출을 하면서 네. 이제 그 드라이버로서 베르스타펜 선수를 만약에 영입할 수 있다면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네. 뭐 그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뭐 로또가 당첨되면 포르쉐를 살 겁니다. 뭐 이런 거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그런 의사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레드불의 앞으로의 남은 시즌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드불의 이제 남은 시즌 체크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거의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불에서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번 시즌 안에 떠날 것 같지는 않고 그죠? 네. 성능 변화가 아주 클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아이작 카자르가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스텝업하는 시즌이 될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이미 뭐 사실상의 레드불은 거의 대부분의 기대치를 뭐 다 소진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새로운 뭔가 이벤트가 생길 팀은 아니다라는 점이 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딱 한 가지 우리가 좀 바라는 게 있다면 결국에는 베르스타펜 선수의 우승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 요거가 딱 요렇게 포인트 하나로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시즌이 끝나기 전에 한 번은 나오겠죠. 그쵸? 아이 근데 설마 그죠? 설마 베르스타펜 선수가 정말 우승 없이 무승 시즌을 보낼까? 근데 사실 베르스타펜 선수가 무승이라는 거는 레드불이 무승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레드불이 마지막에 무승 시즌을 보냈던 시즌이 2015년입니다. 정말 10년 만에 있는 일이 다시금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달려 엔진 식는 소리 위로 남는 말 이름을 부르면 다시 출발 중 그리고 풀 트랙 밖에서도 이어지는 톡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 랩에서 다시 만나